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들은 아주 무슨 렉처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만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밥 먹다가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안주거리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누가 궁금한 얘기가 나와서 서로 얘기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태여 성공회에 막 포커스를 맞추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뭐 캐톨릭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일반 개신교가 나올 수도 있고 성공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 다음 주에는 성공회에 좀 관련된 거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개혁하고 르네상스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최대한 오늘은 조금 첫 번째니까 가볍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역사 좋아하셨나요? 그죠? 역사? 세계사? 지겨우셨어요? 그러면 아주 잘 된 거예요. 오늘은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가볍게 한번 만져보는 순서로. 재밌게 해요. 그 르네상스. 자,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한국에서 배우실 때 왜 르네상스 뭘로 배우셨어요? 르네상스는 뭐다? 무슨 주의다? 르네상스 그러면? 이성주의? 뭐 아닌가? 이성주의? 아닌가? 르네상스는 무슨 본주의? 인본주의. 그죠. 이게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니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저 우리 영어 배울 때 접두사 접미세 배우잖아요. 그럼 RE는 뭐예요? 르 할 때, 르네상스, RE 그런 것 들어가면 대부분 반복되는. 그래서 다시 나오는. 르네상스는 뭐다? 16세기, 17세기 그때의 문화가 다시 부흥하는 거죠, 유럽에서. 어디를 기반으로? 독일 아니죠? 이태리. 이태리를 기반으로 문화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르네상스 시기 전에, 그러면 뭐가 제일 융승했어요, 문화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전은 무슨 시기가? 중세예요, 중세. 우리가 중세에는 뭐밖에 없었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신학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죠. 우리 나중에 언제 옥스퍼드 한번 같이 가요. 그러면은 거기 보들리안 라이브러리 있는데 거기 딱 가보면 스퀘어가 딱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대학들, 12세기 후반에 지어진 대학들 이후에 딱 보면은 과목들이 다 있어요. 의학, 레토릭도 있어. 그 다음에 뭐 필로소피 다 있는데 가장 흑대만하게 큰 입구가 뭐다? 신학. 그때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르네상스가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그 전에 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인본주의였던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신본주의라. 언제 하나. 근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화적인 부흥기라. 그런데 여기서 문화적인 부흥은 어떤 문화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뭔가 행사가 있었던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이렇게 아주 좋아요. 저거요. 그런 거 이렇게 뭐가 한번 확 일어났던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 그 과거에 중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자 신학 때 신학 뭘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하려면 뭘 해야 된다? 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원서 읽죠? 그러면 구약은 뭘 쓰여있다? 대부분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약은 뭐? 그리스어가 많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은 옛날 언어를 배워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구나 다 그 당시에 얘기하는 고대 언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한다?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쓰던 언어는 뭐다? 이쪽 서구 사회 이쪽은 라틴어. 그죠? 그 라틴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중세 시대지만 공부하던 사람들, 특히 우리 수도사들 보면 가운데 대머리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통 베네딕틴들이나 그런 사람들. 근데 보시다 보면 검정색 옷인데 이렇게 하얀색 옷인데 검정색 이렇게 앞뒤에 무슨 앞치마 같은 거 앞뒤로 두르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뭐다? 도미니칸 오더예요. 도미니칸 오더는 사람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특히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 공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르네상스는 뭐다?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신학 공부하는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기본은 뭐냐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back to the classic이에요. back to the classic. 영어로.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건 잊어버리세요.
항상 누가 그러면 르네상스는 back to the classic. 근데 클래식인데 그 당시에 클래식 음악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하나님밖에 못 찾습니까? 그 당시에 클래식이라고 하면 원서, 고전, 즉 원서로 돌아가자. 라틴어로 번역된 거 읽지 말고 이제부터는 원서 좀 읽어보자. 그래서 원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에헤이, 이거 라틴어 번역 잘못됐네. 이거 뭐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권위가 있는데 갑자기 성서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물게이트라고 해요. 물게이트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손 이렇게 들들이면 저 시골에서 신부하나가 저 교황님, 주교님 이거 틀렸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학구적인 얘기가 나와도 거기가 뭐라고 한다? 로만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다가 그래서 나중에 뻥 터져요. 그게 종교개혁. 그죠? 종교개혁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백투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아니야. 그게 예술을 발전을 하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해서 육체적으로 아름다움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 예전에 있어서 돌아가는 거는 유일하게 그죠? 원서 보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려면 원서 보자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라고 시작했는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다 들어엎어 이게 아니었다 사실. 종교 개혁을 딱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유럽의 종교 개혁, 스빙글리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스위스에서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를 딱 꼽으라면 그죠? 마틴이죠? 마틴 루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라고 하는데 그분이 딱 그래서 이거 내가 보니까 이게 교황님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딱 조항을 적어가지고 대자보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다가 못을 빵 닫고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우리 개신교 나와야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정보 나누면은 뭐 해요? 정보하면 인터넷에다가 올리죠. 그죠? 우리 대학에서 무슨 내용, 우리 한국 대학들,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야? 대자보 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논문 쓰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논문 어디다 해요? 학술지에도 올리잖아요. 그죠? 저널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중세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게 없었다고. 그때 막 나왔을 때가 활짝, 구텐베르그 이거 막 개발됐을 때, 그죠?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틀린 게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트를 적은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공부할 좀 값어치가 있어. 그리고 그걸 쭉 적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했다? 아카데믹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조그만 보드가 있어. 교회에 딱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근데 아카데믹 그거를 교회에서 프리칭하고 그랬겠죠. 렉처로.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딱 봤어. 근데 내용이 이게 천지개벽이야. 그죠? 이게 뜨면 이건 대박나는 내용이야.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 기술적으로 사회에서 인터넷이 딱 아니거든. 그때 이게 나온 거야. 등사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뜩 받아다가 그거를 기계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내가 여기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데다가 여기다 붙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딱 일어나 보니까 내가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거야. 내 틱톡이 갑자기 100만 뷰가 넘어갔어.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정작 나는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캐톨릭 신도였다고. 숨었어. 어디로 숨었냐? 치마폭으로 숨어요. 수도원으로 숨었어. 수도원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으로 숨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난 이게 아닌데. 무서우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의 성격이 그거를 다 해갖고 여기다가 대문에다가 딱 박아서 교황님 나오시라고 해 이랬겠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상당히 잘못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루터가 그렇게 우뚝하는 성격이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수도원에 숨고 막 도망다니고 이런 걸 보면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근데 물론 르네상스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어떤 금전적인 어떤 그런
사회의 전체의 변혁이나 그 유럽 사회의 변화 이런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게 어떤 힘을 발휘했다는 거는 그거를 통해서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신학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나와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기존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이것만 하다가 근데요 뭐 이게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요가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성이 발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신학의 특징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서, 전통, 이성.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전통 아직도 큰 교회의 일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다룰게요. 그 다음에 성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경전이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근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 우리 영국 사회에 살다 보면 어때요? 영국 사람들 참 독특한 게 있잖아요. 유럽하고 섞이기 싫어요. 의외로 유럽에 있으면서도 브렉sit 하는 거 봐봐. 쉽지 않잖아요. 항상 나는 달라. 그죠? 나는 유럽의 일부야라기보다는 나는 유럽에 있지만 나는 나야. 이게 굉장히 독립된 성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걸 딱 봐요. 종교개혁이 쭉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 당시에 누구였다? 시대가 딱 돌아가는데 헨리 8세 나오겠죠? 근데 헨리 8세가 갑자기 밑도 끝도 쭉 나타나서 나는 인기가 많아 뭐 이러고 뭐 여성 편려고 휘두르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헨리 8세가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고 잘생기고 무지무지 예능적이고 막 멋있는 왕이 나오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헨리 8세보다 중요한 건 그 아버지 헨리 7세. 캠브리지 가시면요, 크라이스처치 있죠, 거기. 캠브리지의 그 가장 큰 채플, 거기가 어디 우리 갔던데? 제 생각이 안 나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채플을 만든 것도 캠브리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헨리 7세예요. 아버지 때 영국이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그 당시에 막 헨리 7세가 국부가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영국에 들어왔을 텐데 그 당시 왕이요. 그냥 농사나 짓고 뭐 광물이나 캐고 생선 팔아갖고 돈 벌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 유럽 각지에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파이들이 다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게 뭐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부를 쌓아요. 그런 과정에서 헨리 8세가 왕이 되죠. 근데 뭐 캐더린하고 뭐 형수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안 다룰게요. 나중에 다루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 전반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봐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다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유럽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왕권이 강하게 마치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왕권이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딱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옛날에 교황님한테 받은 칭호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써요. 영국 할 때 영국 왕은 Defender of Faith. 신앙의 수호자. 이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딱 버리고 싶겠어요? 안 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우리는 살짝 이거는 계속 갖고 나는 이 타이틀도 갖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에서 컨트롤하는 누구 관할권만 우리는 받고 있다. 우리는 낙당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성장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태리에서는 왕권이라기보다는 지방 도시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르네상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지방이 퍼나가는 이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국에서는 왕권 중심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가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하고 종교개혁의 아주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물론 디테일은요, 종교개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는 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최소한 르네상스는 뭐다? 인본주의다 아니다? Back to classic이다.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버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 뭐가? 그게 다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